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래도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청년기에 이성의 눈을 뜹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처녀가 되면 여자는 가장 피부가 좋고 미모가 빛이 납니다. 그런 변화는 남자를 유혹하는 페로몬과 같죠. 10대 소녀일 때에는 그리 예쁘지 않아도 20대에 이르러 어느 날 갑자기 예뻐지는 이유는 혼인을 할 준비가 되면서 이제 활짝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여자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의 시작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한 처녀가 목욕을 하고 있고 옆에 벗어놓은 옷을 나무꾼이 훔쳐 숨기는 건데요. 사실 이 장면은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 현장입니다. 벗어놓은 옷을 모두 훔쳐서 숨기면 처녀는 알몸이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하는 거죠. 즉, 나무꾼이라는 성범죄자가 알몸으로 야밤에 시원하게 목욕을 하는 처녀를 강제로 소유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훔쳐서 숨긴 것이죠. 이후 일어나는 일은 거의 납치감금 성폭행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강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도망가지도 못하게 나체로 만들어서 가진 것 아닐까요? 어릴 적에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선녀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었지만 성인이 되어 생각해보면 이건 성범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훔쳐볼까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야밤에 목욕을 하던 처녀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하였을 것이고 알몸으로 도망을 치다가 혹여라도 남정네들을 마주하면 강제로 일을 당하는 최악의 위기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무꾼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에 좌절하고 나무꾼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창 발전기에 접어든 나무꾼 성범죄 총각 눈에는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20살 처녀가 당연히 선녀로 보였겠죠. 성욕과 식욕처럼 강력한 본능은 없으니까요. 자신이 욕망하는 처녀를 독차지하고 언제든 성욕을 채울 요량으로 이렇게 반의사적 납치 유인 감금을 저지른 것이겠죠. 아울러 알몸으로 목욕하는 처녀를 훔쳐보는 나무꾼은 스토킹과 관음증 환자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치면 몰카범이기도 할 것이죠. 이처럼 첫 장면부터 성범죄가 발생한 전래도와 선녀와 나무꾼, 그 다음도 가관입니다. 총각 나무꾼 눈에 비춰진 알몸으로 목욕하는 처녀는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성욕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국가 간 전쟁으로 번지기도 하고 남자의 야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산업의 발전에는 인간의 성욕이 기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광고의 기반에는 인간의 성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가 매우 다분합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살아온 총각 나무꾼이 범죄 성향이 강한 경우 이처럼 알몸으로 목욕 중인 처녀를 유인감금 납치하려는 범행 의도를 확정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나무꾼은 그러한 범죄를 행동으로 옮겼으며 처녀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임신을 시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명의 아이는
처녀가 안고 도망을 갈 수 있어서 2명의 자식을 낳게 하지만 그마저도 양손에 1명씩 안고 도망칠 수 있으니 3명의 아이를 강제로 낳게 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톡홀름 신드롬입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은 납치범에게 감금당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인간의 심리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매일 탐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이를 3명이나 낳게 하고 잘 대해주면 어느 순간 멘탈이 붕괴되면서 인질은 심리적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모성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의 보호 본능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가해자에 의해 강제로 임신을 한 경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는 모성애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애지중지하며 키우게 됩니다. 어쩌면 나무꾼은 그러한 인간의 모성애와 심리의 붕괴를 노리고 처녀를 납치 유인 감금하여 자신의 것으로 길들이기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으니 그런 범죄자들은 영원히 잘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감정적 이기심을 위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실증이 나거나 성적인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시기가 오면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아이는 처녀와 나무꾼 사이에 다리를 놔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아이는 2을 낳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전래동화 특성상 중간에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정서가 아이의 수를 줄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 시대에는 보통 5명, 10명 등을 낳은 집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핵가족 시대도 아니고 과거에 아이 2만 낳는 농가는 없었을 것이죠. 처음에는 잘 대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꾼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풍족하지 않은 살림을 자신의 무능함에 탓을 하지 않고 처녀에게 탓을 돌리는 이기적인 행동도 일삼은 것이죠. 하루 멀다 하고 가정폭력이 이어졌고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으로 자책하게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스톡홀름 신드롬이 걷어지면서 탈출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성범죄자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하여 그의 공범인 사슴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무당을 찾아가서 처녀가 도망을 칠 마음을 가졌다고 이르게 되죠. 사슴이라는 선무당은 나무꾼에게 4명의 아이를 갖게 하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부터 나무꾼은 처녀에게 1명 더 아이를 갖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처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명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도망을 칠 수 있지만 4명이 되면 상황이 암담해진다는 것을요. 처녀는 다른 것은 몰라도 4명의 아이를 갖는 것만큼은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제적인 성범죄가 저질러지지만 처녀는 경험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방법을 깨달은 상태인 것이죠. 매번 나무꾼의 성폭행이 있을 때마다 처녀는 물로 씻어내며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막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느 날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처녀는 탈출의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어느 날 밤 거하게 취해서 귀가를 합니다. 처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무꾼의 비위를 맞추며 물어보는 겁니다. 그녀가 입던 비행 능력이 있는 옷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물론 성범죄자 감금 납치 절도범인 나무꾼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하늘에 금은 보화가 많고 이제 와서 아이들이 있는데 나무꾼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드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무꾼은 선녀 옷을 보여줍다. 술에 취한 나무꾼이 하늘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 이야기를 듣고 순간 선녀 옷을 건네주자 처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물론 나무꾼은 그런 상황에 땅을 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그 눈물은 자신이 저지른 죄들에 대한 후회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는 비행옷을 건네준 실수에 대한 후회의 눈물입니다. 나무꾼이 아차하는 순간 선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비행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때는 늦은 것이죠. 나무꾼이 매일 자책을 하며 술독에 빠져 지낼 때 그의 공범인 사슴이라는 범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선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동화 속에서 사슴은 안테나가 2개 달린 과학기술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도감청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나눠지는 무선 통신을 몰래 엿듣는 전과자인 것이죠. 이런 도감청 전과자는 나무꾼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나무꾼은 그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전과 기록이 없는 나무꾼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늘나라의 검문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죠. 그런 나무꾼을 발견한 선녀의 마음은 충격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선녀는 성범죄자 나무꾼을 다시 원래 땅 아래로 돌려보내기 위해 나무꾼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늘나라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언제든 입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어머니도 이곳으로 데려오라며 편도행 티켓을 건네줍니다. 하늘나라의 여행 사정을 잘 모르는 나무꾼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편도행 유니콘호를 타고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짐을 싸라고 보채면서 어머니도 데리고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유니콘호에 탑승하려고 하지만 승차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하늘나라 주민이라고 항의를 하죠. 유니콘호는 왕복 티켓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를 하고 결국은 나무꾼과 그의 어머니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유니콘호는 하늘나라로 돌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와 감금 납치 유인죄 및 심리적 지배 행위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한 여성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나무꾼은 결국은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죄인들의 세상인 이승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